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EPS와 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예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제가 EPS와 퍼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E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금,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이율이 10% 정도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수익금인 1000만 원을 EPS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000만 원씩 1년에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그 투자금인 1억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원금 회수 기간인 10년이 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EPS와 퍼를 곱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이 EPS와 이 퍼를 곱한 값이 주가가 된다는 이런 이론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시고 어떤 이제 회사들의 이런 개념들을 배우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각 회사들의 EPS나 퍼를 한번 찾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헷갈렸던 게 어떤 이제 퍼가 제가 어떤 제가 돈을 투자했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퍼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시장의 평균적인 퍼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1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율로 환산했을 때는 10% 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퍼가 낮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퍼가 3이라는 이유는 내가 투자하는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고, 이제 퍼가 5라는 말은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가 그냥 무조건 낮을수록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퍼가 30, 50 이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30년, 50년이 걸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1억을 넣어놓으면 이율이 2%가 되고 이제 수익금이 1년에 이자로 2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금 회수 기간이 50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가 50인데도 어떤 회사들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많이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어떤 회사들은 퍼가 막 3,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계속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간단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네이버의 재무 검색을 보고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친 그런 재무제표 차트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아이투자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저희 이제 그 바이오 회사로 알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간 이렇게 2018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재무제표, 간략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펄을 보시면 예전에 2008년, 2009년에 2010년 이럴 때도 퍼가 27, 30 거의 대부분이 30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른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올라가지고 이제 퍼가 60, 70, 70, 심지어 100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가 100이라는 얘기는 내가 1억을 투자하면 내 투자한 원금을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이 회사가 버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된다고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금 회수 기간이 이제 100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가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퍼가 12, 12, 8, 11, 9, 6, 8, 9 이렇게 내지만 대략적으로 10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랑 더불어서 4차 산업의 그런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지금 갤럭시 노트 핸드폰들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퍼가 오히려 10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퍼인 10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고 아니 10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10 근처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셀트리온보다 더 이제 좋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블로그에 아니 유튜브에 제가 나름대로 괜찮게 보고 이제 이렇게 샀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수출 포장이라는 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퍼가 보시면 5, 7, 5, 2, 7, 8, 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저퍼를 사는 것이 이제 원금 회수 기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제 낮은 저평가된 그 회사의 가치를 싸게 살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와는 별개로 이제 퍼가 높은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기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데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S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EPS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는 것이죠. 이익이라는 것이고 이제 퍼라는 것은 이제 원금 회수 기간으로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가는 이제 가격이 되겠죠. 주가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19년이니까요. 2019년부터 간략하게 뭐 한 잠시만요.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몇 년치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원이고 이제 EPS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죠? 이제 퍼는 이제 주가를 EPS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10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똑같다면 이렇게 되겠죠. 매년 똑같다면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가가 그대로인데 EPS가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퍼가 예를 들어서 200원 200원 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이렇게 한번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편의를 위해서 한 자릿수로 소수 자릿수를 없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자리만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소수 자릿수를 이제 한 자리만 나오게 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EPS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 EPS가 제가 말씀드린 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만약에 회사의 이익이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씩 이렇게 증가하고 회사의 가격 주가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퍼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좋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EPS와 퍼의 곱이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퍼가 낮아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제 퍼가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그대로인 경우 EPS가 증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퍼가 낮아지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일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되게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가 긍정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적으로 저퍼주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부정적으로 저퍼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그대로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줄어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90원, 80원, 70원, 60원, 50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에 주가가 1,000원이면은 이렇게 이제 고퍼가 되는데요. 이제 퍼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9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900원 떨어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이제 800원 이렇게 떨어지다가 사람들이 실망하게 돼서 정말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300원, 예를 들어서 뭐 100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모두 지금 퍼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퍼가 낮아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퍼가 낮아진 이유가 주가는 그대로인데 영업이익 EPS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퍼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퍼가 저퍼라고 해도 이런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퍼가 낮아진 경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EPS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에서 90원 떨어질 때 1000원에서 900원으로 됐고요. 90원에서 80원으로 떨어질 때 900원에서 800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이 정도까지는 2, 3년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이게 뭐 실적이 반등되지 않을까라고 지켜보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한 이렇게 2, 3년 기다리다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실망 매물이 보통 2, 3년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적인 수치만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퍼가 2라고 해서 이게 싸다 이렇게 해서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저퍼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긍정적 저퍼인 경우에는 저퍼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되게 좋은 케이스고요. 이거는 저퍼지만 부정적인 경우는 되게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렇게 제가 지금은 임의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1000원으로 일정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떡볶이 가게를 주인이 팔려고 하는데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고 내년에는 200만 원을 벌고 이렇게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계속 그 떡볶이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증가한다면 과연 그 떡볶이 가게를 1,000원에 계속 팔까요? 당연히 이 금액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없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뭐 되게 모르는 회사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6,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한 2, 3년 정도는 저퍼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긍정적 저퍼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평균 주식도 평균을 회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회사가
이렇게 퍼가 3, 2, 2.9, 2.5 이 정도 같은 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저퍼인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저 회사의 저런 좋은 실적은 반짝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실적들이 이게 1, 2년 하다 말 거야.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10에서 5, 4 이렇게 저퍼가 돼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매수를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1,000원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뭐 사람들이 종목 게시판이나 이런데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그러죠. 뭐 사람들이 이게 실적이 말도 안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기관의 공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게 이제 반짝 실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그냥 이 회사는 뭐 지금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는 회사인데 그 원자재가 잠깐 가격이 다운돼서 반짝 실적이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3년 정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4년, 5년, 6년 정도 이렇게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을 반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제가 이 경우 같은 게 접어주고 이런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사서 오래 기다리면 되냐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익이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이익 EPS가 2025년에 500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인식이 바뀌어서 이게 이 회사가 이렇게 6, 7년 정도, 5년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걸 보니까, 이제 좀 이 회사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퍼가 3, 2.5, 4, 이 정도일 때도 지켜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 퍼는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느냐? 보통은, 시장 평균인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고 이익의 성장 속도마다 다르지만 보통의 시장 평균인 10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거랑 EPS랑 펄을 곱해드리면 이제 주가 그러니까 5,000원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상승하고 말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한번 상승 모멘텀이 붙고 이렇게 저평가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 600원으로 증가를 했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퍼가 20 정도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퍼가 20이 아니라 정말 뭐 좋게 봐서 30까지 상승한다. 그럼 18,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원이었고 이제 퍼가 이제 2.5 원금 회수하는데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거죠. 이 회사를 사면 2년, 3년이면 제가 투자한 돈을 뽑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2025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인식이 바뀐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평균적인 퍼의 인식인 10 정도는 무조건 쳐줍니다. 보통 이제 인식이 전환되면 그렇게 되고요. 심지어 20, 30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 수 있는 이제 주가가 5배, 10배, 12배, 20배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이익이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제 주가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러니까 EPS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렇게 이 퍼가 저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되냐? 이게 이런 경우는 제가 왜 부정적 저퍼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접근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퍼가 2인 거는 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부정할 건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니까요. 이거 재무적인 상황이고 이런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2024년에 이 회사가 이익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을 하고 있고 주가도 하락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렇게 저퍼가 됐는데, 나는 이 회사의 퍼가 이 정도면 그래도 싸다. 정말 싸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2년 원금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년밖에 안 걸리니까 라고 해서 2024년에 내가 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단순하게 저평가라고 생각돼서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퍼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나는 저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제 이 회사 이익이 그나마 50원까지 벌던 이익이 이제 1원이 됐다고 쳐봅시다. 쳐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퍼가 나는 2라고 생각해서 되게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퍼가 이제 2025년에 예를 들어서 이익이 거의 똔똔이죠. 번 게 없는 정도로 예를 들어서 1로 바뀐다면, 그리고 주가가 일정하다면 퍼가 순식간에 100이 바뀌게 됩니다.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서 저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증가 추세가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 2.5라고 낮은 퍼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저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사의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이렇게 저퍼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볼 때는 저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년 예상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퍼가 100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2024년에 사시는 분은 이게 EPS가 50원인데 가격이 100원이니까 원금 매수 기간이 퍼가 2니까 싸다라고 해서 샀지만, 대부분의 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은 미래를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2025년의 영업 EPS인 1원을 예상해서 이 사람들은 계산을 50 나누기 100을 해서 100을 50으로 나눠서 퍼를 2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100원을 2025년에 예상되는 EPS인 1로 나눠서 퍼가 100이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PS와 퍼와 주가가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단순하게 퍼가 낮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됐다, 또는 퍼가 높다고 해서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좀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2027년에 이제 이 회사가 600원이 EPS고 퍼가 이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18,000원인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8,000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회사가 더 많이 상장할 거야 라고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8,000원이나 퍼가 30인데 이제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가변적인 게요. 이게 18,000원이라고 이제 2028년에 18,000원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이 회사가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제조업을 만드는 물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중국을 진출을 했다. 그래가지고 국내랑 중국이랑은 좀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팔던 제품이 중국에서 조금 인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5배 이렇게도 많이 팔리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가가 18,000원으로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만약에 5배인 3,000원까지 판다. 3,000원까지 판다라고 하면은 이제 퍼가 어떻게 되나요? 퍼가 18,000원 나누기 이렇게 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7년에 이렇게 18,000원이고 퍼가 30이나 되기 때문에 난 되게 비싸서 안 사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28년에는 EPS가 3,000원까지 뛰면은 이 18,000원 대비
뭐 퍼는 6으로 떨어지는 게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퍼가 이렇게 6으로 떨어질 리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30을 유지하게 될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EPS와 퍼의 곱이기 때문에 뭐 9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PS와 퍼라는 것을 계산하고 이제 어떤 회사가 저퍼냐 고퍼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있어서 단순하게 이 수치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저퍼가 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저퍼가 된 건지,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저퍼가 된 건지 이런 경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이렇게 회사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24년에 이제 매수했던 사람이 단순하게 이제 저퍼라고 해서 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2019년 1,000원에서 50원까지 증가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회사는 뭐 좀 시기적으로 불황이었고, 또 이제 이 회사 사이클상 이제 호황이 2025년부터 돌아온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200원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증가할까요? 예를 들어서 퍼가 2를 준다고 하면, 퍼가 2라고 하면은 이제 400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 퍼가 2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회사가 저평가 영역에 돌아서고 이제 퍼가 낮다는 것은 그 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뭐 인식이 전환이 되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에 시장 평균의 퍼는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20배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부정적 저퍼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저퍼가 된 상황인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EPS가 5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파악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큰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좀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제가 지금 이건 가상의 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EPS 퍼, 얘가 지금 긍정적 저퍼와 부정적 저퍼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을 실제 회사를 일부 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